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정각입니다. 벌써 9월 달이 됐네요. 오늘 하늘을 보니까 정말 가을 하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코인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하늘도 가끔 보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별로 볼만한 내용이 없어요. 어제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월봉이 끝나서 월봉 모양을 한번 볼까 하고요. 그리고 뭐 오늘 조금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코인인 이캣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 코인에 대해서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을 잠깐 보고 가면은요. 사실 지금 볼 게 없어서 지금 0.01 마켓 인덱스 똑같은 거죠. 오늘 어저께랑 그 다음에 알트코인 0.21 정도 됩니다. 뉴스도 뭐 크게 뉴스가 없어요. 아마 내일 저녁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주간 상승률 1위 이캣이죠. 22.83%. 여기도 보면 이캣이가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어서 이캣이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마켓 인덱스 뭐 차트 모양 잠깐 보면은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 비율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기까지 5,000포인트 정도까지가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 61.8% 다시 되돌리고 올라가는 모양이라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요 바닥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5,000포인트 정도를 깨지 않는 이상은 뭐 그래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져가 보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 비트코인부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월봉 먼저 보면 지난달 월봉이 끝났으니까 월봉을 보면 이 월봉이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지금 이게 거꾸로 생겨서 올라가다가 음봉 맞고 월봉이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되게 좋겠죠. 지난달에 양봉을 다 커버하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되게 좋겠지만 지금은 거꾸로 모양이니까 지난달에 올라갔던 거 한 달 만에 다 반납하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하나도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상승했던 거를 8월 달에 다 반납하고 내려온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더 높은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요거 두 개 캔들만 보면 하나도 안 좋아 보이지만 요렇게 떨어져서 바닥을 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나쁜 모양도 아니긴 해요.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 5선을 뚫고 올라가 주면은 좋은데, 어쨌든 이번 달의 모습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도 음봉을 맞는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달에 여기의 저점 말씀드렸지만 17,694달러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돼요. 않고 다시 반등을 해줘야 이게 ABC로 떨어지고 나서 이게 B파나 다시 시작하는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1파고 2파면 2파가 지금 내려온 각도가 좀 세긴 하지만 어쨌든 2파라고 볼 수 있고, 3파나 B의 C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뭐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지난달 캔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뭐 구름대 아래 있고 5일선을 어저께 살짝 깨주긴 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신규로 들어가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월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이더리움은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올라갔던 이 양봉의 고점에서 물론 음봉이 되긴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여기까지 쭉 내려온 거고 이더리움은 그냥 조금 내려온 거죠. 월봉 차트로만 보면 이때까지 올라가다가 후반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음봉이 나와서 이게 도치형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음봉이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어떤 모습을 할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고점을 뚫는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370만 원 지난달에 고점인 260만 원, 270만 원을 뚫어야 돼요. 뚫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얘도 방향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여기가 5파의 고점이라고 했을 때 A, B, C로 떨어지고 나서 1, 2라고 하면 3파가 있겠죠. 3파가 올라가면 3파가 간다고 하면 최소 뭐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전고점이 560만 원을 뚫고 양봉 3개 정도 쏴주면서 뚫어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 B파로 죽고 C파가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더리움은 양봉이니까 이더리움도 일봉으로 보면 얘는 뭐 구름대 현재 위에 있고 5일선 위에 있고 121선을 다시 재돌파해주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래도 좀 사기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오늘 양봉이니까 오늘 팔 필요는 없지만 뭐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기준선을 넘기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준선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서 혹시 빠져서 내가 손해 보는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미리 사시면 안 돼요. 꼭 기준선을 돌파한 이후에 사셔도 되고 만약에 지금 미리 산다고 하면 5일선 깨지면 무조건 판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사실 수는 있겠으나 많은 수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 월봉을 보면 얘도 이더리움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양봉이 그 전달의 양봉이 너무 좋아요. 그죠? 요거 세 개 음봉을 전부 한 방에 잡아먹는 양봉이잖아요. 좋죠.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 뭐 월봉상 봐도 기준선 기준 뭐더라 전환선 위에 있고 5일선도 위에 있어서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아까 봤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좋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서 A, B, C파라고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A고 여기가 B고 이게 C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하면 얘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일 가능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코인이 동시에 연동하고 동시에 같은 모양으로 간다고 봤을 때 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3파를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면 얘도 무너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얘는 1파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60분봉 아니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보다 지금 일봉상 모양은 좀 덜 좋죠. 네, 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나요? 만약에 얘가 구름대를 무너뜨리면 50%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렸었죠. 수익 나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아직 지금 구름대에 있으니까 5일선도 물고 있으니까 5일선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러면
음, 좀 일정 부분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 월봉 볼게요. 솔라나 월봉은 안 좋죠. 예, 오늘 본 모든 코인의 월봉보다 안 좋습니다. 그죠? 얘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안 좋은 모습으로 음봉이 양봉을 완전 장악한 모습이죠. 꼬다리도 이 음봉보다 많아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꼬다리는 아래쪽 꼬다리는 얘가 더 길거든요. 그런데 솔라나는 아래쪽도 얘가 더 길고 위쪽도 얘가 더 길고 바디도 깁니다. 물론 윗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는 뭐, 뭐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하지만 여기 이제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월봉상 이게 ABC라고 하면 이게 1파고 2파가 되지는 않죠. 이제 1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2파가 될 수는 없어요, 얘는. 그리고 그냥 여기는 다시 바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때 사셔야 되는 건데 뭐 차라리 쌍바닥 만들고 가는 게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영부영 가다가는 제가 많이 못 간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 뭐 저점이 여기가 33,000원인데 뭐 한 3만원대까지 33,000원을 안 깨는 수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뭐 이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어쩌면 이게 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코스모스가 어쩌면 조금 더 못 가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코스모스 보겠습니다. 아톰코인. 아톰코인 월봉으로 보면 아톰코인은 월봉이 두 개가 양봉이에요. 이번 달 양봉인 코인 없었죠.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이 양봉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음봉이긴 하지만 양봉으로 지금 5일선을 깨고 올라갔으니까 이번 달에 뭐 도치형 음봉이 나오든 양봉으로 한 번 더 쫙 싸주던 뭐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모습에서는 얘가 이제 C파 맞고 이게 B파일지 이거 여전히 마찬가지 B파일지 이게 3파일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 달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코인들이 이번 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양봉으로 쏘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빠지느냐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스는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기준선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 가장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뭐 어저께 약간의 음봉이 있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서 차라리 얘가 오늘 기준선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돌파하든지 아니면 기준선 근처에서 양봉일 때 사시는 거예요. 음봉일 때 사시는 게 아니고 음봉일 때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음봉일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양봉일 때 사는 거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올라가는 각도가 약해서 솔라나도 이 각도가 약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아톰도 보면 각도가 얘보다 훨씬 더 낮죠. 그게 좀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무너지면 아마 솔라나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좀 가다가. 현재까지 좋다는 거지 이게 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계속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 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간 거 다 반납하고 재상승하고 있는 건데 어저께 제가 얘가 음봉으로 바뀌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어저께 양봉으로 올라가 주면서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3일 동안 양봉으로 올랐기 때문에 음봉인 거는 그냥
그냥 당연한 일이고 오늘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3일 양봉 갔으면 하루 정도는 쉬어간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예요. 양봉이 3개 나왔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양봉이 쭉쭉쭉 나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3개 정도 나오면 하루 전에 이틀 정도는 음봉 맞았다가 다시 가는 게 보통의 상황이니까 오늘의 음봉 정도는 그냥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음봉인 거죠. 얘는 전환선하고 5일선 위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기준선을 돌파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이 날의 고점인 6,270원 돌파할 때 사시는 거고요. 기준선 돌파한 다음에 사셔도 충분히 늦지 않고요. 니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오늘은 지금 아직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얘가 음봉을 쭉 빠져서 여기 5일선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아니면 여기 뭐 어쨌든 지금의 이 정도의 음봉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음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니어도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면 자 ABC 완전 떨어졌고 얘도 지난달 양봉이었죠. 물론 이 꼬다리가 길어서 아톰보다는 안 좋지만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봉 두 개 다음에 음봉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얘가 양봉으로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끝나는지 양봉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꼬다리가 길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톰은 그나마 꼬다리가 그렇게까지 길지도 않은데 니어는 꼬다리가 되게 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재상승할 때는 좀 더 센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니어는 근데 원래 스타일이 이렇게 좀 세게 올라가고 세게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음봉 보세요. 여기 음봉 맞는 거.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음봉을 맞는 거죠. 폴리곤은 뭐 지금 좋아졌죠. 예, 양봉 4개 올라가면서 지금 구름대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기준선 도달할 것 같은데 기준선 넘어갈 때 사볼 만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기준선을 지금 넘어가더라도 사실 전고점 상황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준선을 넘어가면 구름대 위에서 기준선을 돌파해 주는 거니까 좋다고 해야죠. 당연히 좋은 거고 기준선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짝 페이크로 넘어가는 거 말고 올라가서 기준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꼬다리가 생기지 않고 지지해 주는 거 보고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리고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후행스팬도 캔들을 넘어갈 거니까 기준선 넘어간 다음에 사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네. 60분봉으로 보면 얘도 똑같은 모양이네요. 다 지금 60분봉으로 지금 3일 그러니까 월봉으로 3달째 음봉 맞고 양봉이 올라왔는데 그 양봉의 크기나 그 다음에 음봉의 크기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폴리곤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요거 3개 양봉을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3개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죠. 그런데 폴리곤은 2개 정도, 예, 3개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번 달에 현재는 음봉입니다. 5일선 위에 있죠. 5월봉선 위에 있고 양봉이 꽤 센 양봉이 나왔어요. 폴리곤도 일봉이든 월봉이든 나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긴 한데 얘도 3일째 양봉이라서 오늘 음봉이지만 지금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양이고요.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기준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플로우는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수익 나시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1, 2% 상관이면 손절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는 건 뭐 매도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 오늘 양봉으로 바뀌면서 구름대를 다시 재돌파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것도. 그리고
그리고 얘가 올라갔는데 여기 고점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무너뜨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예.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주지 않고 지금 44 정도에 있으니까 RSI도 월봉으로 보면 월봉이 얘는 뭐 야,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얘도 월봉 두 개가 양봉이네요. 그런데 월봉 두 개 가지고도 월봉 한 개를 못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꼬다리가 너무 긴 월봉이 나와서 얘도 니어처럼 다시 이 꼬다리를 돌파해 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양봉이 좀 세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아쉽죠. 이렇게 엄청 떨어졌었는데 양봉이 지금 세게 나왔다가 살짝 무너지는 바람에 꼬다리가 너무 길게 떨어졌어요. 거래량을 보면 그동안 모든 월봉보다 역대급으로 많은 거래량이긴 합니다. 그런 걸 조금 유의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로우는 수익 구간에 계시면 잠깐 팔고 다시 사시더라도 팔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타 토큰도 일봉상 보면 지금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고 아직 뭐 5위선을 깨긴 했지만 모든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에서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날 29일날 양봉이 세게 나오면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6일날 음봉 뭐 아직 반도 못 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세타 토큰도 보시면 월봉이 뭐 지난달에 월봉이 되게 작았고 이번 달에 월봉도 그냥 얘는 다른 월봉보다 조금 약간 다르네요. 여기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음량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 달에 양봉이 세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음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타 토큰은 월봉상 보면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양. 세타 토큰 이 저점을 안 깨야 되겠죠. 결국에는 1250원을 안 깨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1250원을 밑으로 깨버리면 얘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ABC로 끝나는 거야지, 만약에 이게 A고 다시 뭐 B가 있고 C가 더 있으면 완전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ABC로 끝나고 지금 여기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코인은 이캐시예요. 이캐시를 한번 보면 18년도 11월 달에 지금 한 4년 정도 가까이 된 코인이고 1.2조 원 정도 되는 코인입니다. 작은 코인은 아니죠. 이캐시는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한 비트코인 캐시 ABC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하고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아발란체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아발란체하고 연동되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발란체는 오늘 어떤가요? 아발란체는 오늘 뭐 도치 모양이네요. 뭐 아발란체는 이런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캐시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나쁜 모양은 아니고 좋아진 모양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요렇게 바닥을 만들고 8월 28일 날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구름대 아래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나왔고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졌습니다. 보시면 물론 이때 거래량에 비하면 적지만 이때 이후에 어, 28일 날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 6월 1년 전이네요. 1년 전. 1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세력이 사모으기 위해서 거래량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 뭐 그냥 여기에 단기적인 모습만 봐서는 어쨌든 여기에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여기 저점을 만약에 뭐 무너뜨리면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캔들이 있는 모습에서는 오늘 기준선을 돌파했다 무너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사시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준선을 재돌파할 때는 사볼만 하죠. 예.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60분봉으로는 구름을 돌파할 때 사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사기는 좀 어렵고 이캣이 사시라는 거 아니고요. 우선 이런 코인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뭐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코인이 없어요. 하나도 다 그냥 제자리 걸음에 있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오늘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5% 상승하고 있죠. 이캐시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오늘 좋아졌어요. 이틀 동안 뭐 조정받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그 이틀 동안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캐시 잘 보고 계시다가 매수 타점이 오시면 그냥 그거는 알아서 잘 사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장이 전체적으로 좋지도 않고 또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장이 어떻게 흔들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세력들도 오늘 매매를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는 신중히 하시고 꼭 수익이 나시면 5%든 10%든 빨리 팔아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코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